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오늘은 이제 일요일 지금 이제 점심이 서서히 다가오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방송으로 또 이렇게 주말에 찾아뵐 이유가요. 지금 맘띵에서 이제 전자책을 구입하시고 나서 대체 또 어떤 분이 좀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자, 맘띵의 전자책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달라고. 그 다음에 그 전자책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건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전자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건지 그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입시 컨설팅을 시작한 지가 한 대략 한 10년, 15년, 15년 정도 되네요. 그때 이제 입학 사정관 제도가 처음에 돌아왔을 때부터 이제 그때 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하면서 그동안의 노하우를 그때 모든 것을 다 갈아 나온 것이 이번에 지금 전자책입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을 컨설팅을 하면서 이슈 변화라든지, 그다음 뭐 독특한 아이들의 활동이라든지 그런 점들을 또 기록도 하고, 그 기록을 남겨놓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모아가지고, 이제 뭐 이제 우리 어머님들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전자책으로 이제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전자책은 매년 여러분의 선배님도 활용을 하셨습니다. 그 우주 상향으로 합격한 선배님들도 이 전자책을 활용하셨기 때문에 이 전자책을 단지 뭐 전자책 파일이라고 그래가지고 1년만 활용하라는 건 아닙니다. 종이책이라면 뭐 1년, 1년, 1년 해서 뭐 따로따로 구입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 3년을 그대로 기록하고 보완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한번 목차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 목차를 보시면 이제 첫 번째 폴더가 과목별 수행평가 진로 연결 키워드가 나오고, 자, 1번은 이제 프롤로그, 2번은 생활기록부 체크리스트, 3번은 이제 명문대로의 스케줄, 이제 4번, 5번, 6번은 창체 활동이고, 이제 7번은 과세특, 8번은 이제 한테 이러한 리스트로, 이러한 목차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목차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프롤로그 및 희망 학교의 양식은 거기 보시면 학교의 인재상은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금방 목차를 보시면 대학교 인재상과 서류평가 요소라는 게 나왔잖아요. 전국의 모든 대학교 인재상과 서류평가 요소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목표를 설정하잖아요. 1순위, 2순위, 3순위 설정하면 그 대학교의 인재상이 무엇인지 그다음 서류 평가가 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항목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대학교 무슨 학과를 가려고 하면 못해도 내신이 뭐 1.8이 돼야 된다, 2.0이 나와야 된다는 따라서 그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라운드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두 번째 목차 보시면 그겁니다. 두 번째 목차는 생활기록부 체크리스트입니다. 근데 이것도 매년 해두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을 있었잖아요. 무슨 말씀 드렸냐면 생활기록부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1년에 두 번은 점검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방학 때만 점검하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모르시잖아요. 근데 여기 생활기록부 체크리스트는 점검하는 체크사항이 상중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이라면은 고등학교 현재 1회라면 그 12월 달이겠죠? 저 본인의 취약점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것은 상이고, 어떤 건 하가 나오고 어떤 건 중이 나오겠죠? 그러면 중과 하와 해당하는 부분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보완해서 계획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점을 어떻게 보완해서 생활기록부를 잘 채우고 여러분의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지 그 체크리스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점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질문들이 있어요. 당연히 내신도 있겠지만 보고서라든지 동아리 활동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어떤 활동을 안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눠주고요. 그다음 인성에서도 자 보여줄 인성이 있는데 어떤 점 안 보여줘서 중이 됐는지 그런 점들도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그다음 발전 가능성, 인성 이 모든 것을 체크할 수 있게끔 나와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3번에 이제 명문대를 위한 스케줄이 나왔는데 이 스케줄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좀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학년별로 스케줄도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한번 보실까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것은 지금 예비고 1학년입니다. 이거 2월 달이죠. 1월 달, 2월 달, 3월 달 이렇게 했는데 2월 달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있죠. 이 공통 스케줄은
이제 주로 그겁니다. 주로 무슨 교내 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그러한 전국적인 스케줄 안에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보시면 옆에 체크와 보완할 점이 있죠. 그래서 아이가 이거를 했는지 체크하고, 만약에 못했다라면 이 활동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런 점들이 이것이 1월부터 12월 달까지 학년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시간을 최대한 알차게 활용하고 미리미리 좀 시간 있을 때 준비할 수 있게끔 이런 란을 만들어 놨고 또 아이들이 뭐가 있냐면은요. 미처 빠뜨리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3월 첫째 주는 뭐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못해요. 그런데 그 점을 여러분들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거든요. 학교에서 3월 첫째 주에는 뭐 해라, 3월 둘째 주에는 뭐 해라, 뭐 5월 첫째 주는 뭐 해라, 그런 점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챙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하실 하나의 1년 스케줄, 꼼꼼한 스케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부터 6번까지는 창조활동 노하우가 담겨 있어요. 자, 4번은 자율활동에 대한 노하우, 5번은 동아리 활동, 6번은 진로 활동이 있는데, 거기에 항목들은 나와 있습니다. 자, 목적,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율활동의 기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드러나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떤 소재가 좋은지, 그 다음에 작성법, 그리고 유의사항, 그리고 검토사항, 그 다음에 작성 매뉴얼, 활동에 대한 그런 매뉴얼들이 있겠죠. 그런 매뉴얼이 7가지가 나와 있어요. 항목별로, 여기 4번, 5번 목차별로.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왜 항목별로 만들었냐면 아이들이 자율과 동아리와 진로 활동에서 각 항목마다 무슨 차이가 중요한지 그 구별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 소재가 자율로 들어갈지 진로로 가야 될지 동아리로 가야 될지 이 점도 또 구별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드러나야 할 사항과 검토 사항이 있거든요. 이 점을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쓴 이유가 이제 학교에서 이런 학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날 생기부를 보여줍니다. 아니면 야 이거 오늘 작성해갖고 제출해줘 이런 학교가 있어요. 오늘 작성해서 오늘 제출해줘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뭘 작성해야 되지? 또 생기부를 보여주면 뭘 수정하라는 거지? 오타만 점검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이 항목들을 참조해서 아이가 학교에서 혼자서 생기부로 수정하고 이 진로 활동 어떤 역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역량이 안 들어간 것 같다 그러면 학과 선생님한테 선생님 좀 어떤 역량 좀 드러나게 좀 해주세요. 아니면 좀 여기에 좀 동기가 없는 것 같아. 동기를 좀 내야 돼. 좀 넣어주세요라는 식으로 아이가 학교에서 스스로 충분히 생기부로 퀄리티를 올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게 독특합니다. 굉장히 핵심만 제가 간단하게 요약했어요. 이제 저도 이제 입시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시중에 훌륭한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생기부 관리법이라든지 책이 많이 있는데 제가 모든 책도 탁치는 다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좀 너무 문장들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일일이 그 세수한 것까지 읽을 필요가 없거든요. 쓸데없는 거 도움이 안 되는 거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군더더기 문장은 싹 빼버리고 핵심만 시간이 없는 아이들과 우리 어머님들이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해답과 핵심만 그리고 농축된 해답만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이 점을 들어가야 돼, 이 점을 들어가야 되겠구나라는 점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참고로 여기서 이제 드러나야 될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제 드러날 상황에 5개, 6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활동 하나에 그게 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드러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활동 하나에 최소 이 5개 중에 하나 정도는 역량이 드러났는지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5번째, 이제 7번은 이제 과세특에 대한 노하우입니다. 정말 과세특이라는 게 생계부의 중심축이고, 이제 우리 어머님들, 우리 학생들도 아실 겁니다. 과세특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과세특은요, 여러분의 생계부 학종의 모든 요소를 다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세특에서 드러낼 좋은 소재, 특히 학교 수행평가, 혹은 학교에서 무슨 독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교과 내용을 나오면 그 내용을 어떤 주제로 심화시킬 것인지 안내하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대놓고 나서 제가 이 주제가 아니고 아이들에게 생각을 자극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주제로 수행평가를 했습니다. 어떤 수업 내용 관심을 가졌으면 이제 이런 질문 리스트가 있어요.
혹시 이것이 본인의 전공과 어떤 연결이 있는지 작성하는 란이 있고요. 혹시 여기에서 나온 역량이 본인의 진로 역량과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그런 란, 그 다음에 또 이 분야를, 이 배운 점을 어떤 분야와 융합시킬 것인지 적용하고 싶을 것이냐 아니면 어떤 과목과 융합시킬 것인지 이런 질문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진로와 연계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2024학년도부터 진로 역량을 보여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융합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우리 대학교에는 융합 인재를 선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세특에서도 최대한 진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걸 보여주고 또한 과세특에서도 융합 능력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줄 수 있게끔 그런 질문 리스트가 있어서 아이의 생각을 하고 이것을 한번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심화시킬 수 있게끔 그런 목표로 과세특이 만들어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질문들을 많이 넣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의 또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머리가 생각이 안 난다라고, 도대체 뭘 해야 되지? 엊그저께 한 학생을 이제 컨설팅을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어떤 주제를 과세특 주제를 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아쉬운 게 질문만 몇 번 하면 그냥 바로 이것도 있겠구나, 이것도 있겠구나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정말 그 질문, 여러분의 생각을 자극할 수 있는 질문들 리스트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질문들 중에 하나만 연계시켜도 심화 과정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점, 그러한 목표로,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매뉴얼을 잡고 이런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이제 9번에 보니까 진로심화 프로젝트 보고서가 있죠. 이 진로심화 보고서는 여기에 폴더가 하나 있었잖아요. 과목별 수행평가 진로 연결 키워드랑 같이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진로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진로심화 역량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학년이 올라갈수록 주제도 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심화 역량이 어떻게 계속해서 발전했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곱 번째. 네, 바로 이 폴더죠. 과목별 수행평가 진로 연결 키워드인데, 제가 아이들을 이제 컨설팅을 하면 아이들은 이제 수행평가 정말 막막해요. 이점과 관련돼서 뭐가 필요할 것인지 라는 막막한데, 이런 점들이 아이들의 관련 키워드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 사진 보시면 간호보건, 건축, 건설, 사회환경 시스템, 뭐 기계, 자동차, 로봇, 생명, 바이오, 뭐 심리학, 뭐 의학, 치약 이런 지금 폴더가 있잖아요. 이 이제 파일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 학과별로 핵심 키워드. 내가 의대를 가려고 그러고 내가 생명공학에서 핵심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 키워드를 본인의 진로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점을 자극하는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진로 보고 그다음 또 여기에는 단지 키워드만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항목별로 뭐가 있냐면 내가 생명공학과를 가려고 그러면 생명공학과 관련된 좀 좋은 진로심화 보고서 주제 리스트가 있고요. 그다음 자기가 경영학과를 가려고 한다면 경영학과에 적합한 진로 그런 주제 리스트가 있어요. 근다고 해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주제를 내 진로 심화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는 어떻게 응용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여기 항목별로 수행평가를 심화시킬 수 있는 질문 리스트와 매뉴얼이 있고요. 또 특히 여러분들은 자료를 구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사이트들도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들 자료만 있으면 수행평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맘땡이 전자책을 이렇게 더 이런 맘땡이 전자책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요. 이제 맘땡은 계속해서 아시다시피 이제 생기부라든지 과세특 주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방송을 할 거예요. 그때 이 전자책과 방송과 같이 활용하시면 매우 더 유익한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전자책 매뉴얼을 좀 꼼꼼하게 그다음에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핵심만 이렇게 작업한 것은 여러분들의 진로를 고심하고 탐색하면서 여러분의 역량이 생기부에 드러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선배님들이요, 이러한 걸 하면서 확실히 고심하면서 수행평가하고 진로심화 보고서 작성했던 그런 선배님들은 확실히 생기부를 보면 확실히 다 읽어봐도 틀려. 왜? 제가 읽어봐도 틀립니다. 근데 어떤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대학교를 보낸 그런 어머님들 같은 경우도 읽어보면 틀리다라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런 점들,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최대한 잘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이 생기부라는 어떻게 만드는구나, 생기부는 항목별로 뭐가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심화는 어떻게 심화시키면 되겠구나라는 점들을 핵심만, 그 다음에 제 모든 노하우를 갈아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배님들처럼 여러분들의 입시에서 꼭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